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오늘 드디어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밤은 아니고 마지막 대낮이지만 왜 마지막 그러면 항상 밤이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여하튼 11월의 마지막 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러나 다행히 오늘은 포근한 날씨입니다. 여름은 따글따글 덥고 겨울은 떼글떼글 춥고 이렇게 해야지 농작물들이 튼튼하고 튼실하게 연근다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원래 날씨는 좀 좋지 않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같습니다. 노혜경의 그 엽새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북한의 연애시, 북한의 연애시입니다. 예, 북한 사람들도 연애를 하나라고 누가 그럽디다. 당연히 하죠. 예, 거기도 청춘 남녀가 있는 곳이고요. 지난번에 권금상 박사가 얘기했듯이 연애뿐만 아니라 부화. 부화라는 말 기억하세요? 예, 부화라고 하는 것은 달기 알을 깐다라고 할 때 저기 알을 부화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부화라고 하는 거 바람을 핀다라는 뜻이랍니다. 즉 부화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남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하는데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연애가 사실 우리가 북한이라고 얘기할 때 1945년 6년부터의 북한도 있고 그리고 지금 2015년도의 북한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마는 지금 2015년도의 북한의 연애라고 하는 것은 1945년 이전의 이 한반도의 연애에서부터 조금씩 변화하고 또 뭐라고 할까? 연애가 발전했다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비교적 일제시대 때의 우리의 연애관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의 우리 연애관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렇잖아요. 북한도 아마 그렇게 변해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됩니다. 북한의 연애, 사실 연애라고 하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러브를 번역한 거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이 남녀 간의 사랑과 조국애라든가 민족애라든가 이럴 때 쓰고 있는 사랑, 또 이렇게 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포괄했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위 범주로 한자로 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들이 있죠. 일본 사람에게는 이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미 소설에서 러브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러브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연애로 줄여서 연애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연애란 무엇이냐? 연애라고 하는 건 연자는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워할 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자, 이 연애라고 할 때 이 연자에는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육체적인 사랑, 요새는 꼭 남녀 간 아니라도 육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동성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존중하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육체의 감각이 동원되는 사랑, 이걸 연이라고 부르고요. 애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정신적인 영역에 가까운 사랑, 이걸 애라고 부른다. 요렇게 합쳐가지고서 요 한자 말에서 가지고 와가지고서 일본 말에는 없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애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우리말에는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연애로 번역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애라고 하는 말을 남녀 간의 사랑에다가 주로 씁니다. 물론 확장시켜서 쓰기도 하죠. 아, 그 사람은 완전히 앵무새하고 사랑에 빠졌어. 또는 저 사람은 앵무새하고 연애해. 그래서 달리 조류박사겠니? 그래서 조류박사지. 저 사람은 완전히 이 환경하고 연애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뭐 진짜 여자 만날 틈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죠. 즉 연애라고 하는 거는 뒤에 하다가 붙어가지고서 동사화되면서 아무래도 남녀 간의 사랑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로 많이 변화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편하게 연애 그러면 일단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니 이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모든 육체적인 사랑에는 정신적인 토대가 수반이 돼야 되니까 연애라고 부르는 게 적합하죠. 근데요. 이렇게 그 연애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인류의 굉장히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서기 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5, 600년 정도 경의 그리스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 시대에는 동성애가 정상적인 사랑의 형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 여성하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없었죠. 여자는 애 낳아주는 존재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에게는 연애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연애라고 번역을 했겠죠, 한자로. 그러면 왜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레비스트로스 같은 사람들이 원시 부족들이 삶의 형태를 옆에서 열심히 관찰해 가지고서는 밝혀놓은 바에 의하면 여성은 교환되는 거였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문의 딸과 니네 가문의 아들을 결혼을 시키면 여자가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자를 보내고 뭐를 받느냐? 평화를 받는 거죠. 뭐 재물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평화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여성은 교환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종 교환 가치가 있는 존재였지 연애라고 하는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뭐 이 사용 가치든 교환 가치든 이런 종류의 상품적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감정의 대상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사랑이 모든 인류에게 다 보편적인 것이어서 북한에도 틀림없이 연애가 있다라고 말하기 좀 난처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는 해도 뭐라고 할까? 북한이 한 4,000년, 5,000년 정도를 지금과 같이 폐쇄된 형식으로 쭉 살아온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나름의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하고는 닫혀 있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 사람도 사람인데, 그쵸? 사람인데, 연애할 시간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소설 속에도 보면 연애하는 남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죠. 북한의 연애는 남한의 연애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연애와 남한의 연애는 똑같은 연애이긴 한데 그 형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꽤 재밌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밌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은요. 공식적인 연애가 그렇다는 겁니다. 비공식적인 연애의 경우에는 부하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데서도 보듯이 되게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육체적인 형식의 남녀 간의 사귐 같은 것들은 북한에서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부하한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후대에 나온 말인 것 같고 북한에서는 결혼으로 올인하는 연애를 제외한 다른 연애는 모두 좀 금기시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연애에 관한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가치 규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나씩 살펴보면 안 되겠다. 그냥 왕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사람들은 언제부터 연애를 하는가? 남한 사람들은 언제부터 연애를 하죠? 여러분들은 처음 연애를 몇 살쯤 하셨어요? 연애? 예, 로니님께서 연애하다 보면 인연이 아닌 게 많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인연이 아닌 연애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연애가 있을 뿐이죠. 예.
심지어 나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슬픔을 주었던 그런 연애들도 지나고 나서 보면 뭔가 내 마음에 남긴 흔적이 있어요. 그게 인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시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고약한 연애가 시에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좀 약간 비겁한 데가 있어가지고 고약한 연애 같은 걸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시인들의 예를 봐도 그렇고요.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 인연이 아니게 끝난 연애들이 이 시인의 마음에 남긴 흔적이 독자에게는 정말 고마운 연애시로 다가오기도 해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인연이고 정말 만나가지고서는 어떤 종류의 분란도 갈등도 없이 연애를 하는 상태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이 별로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행복한 연애를 북한 사람들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자목 궁금한데요. 북한 사람들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을 한대요. 학교를 다닐 때 북한은 대부분 남녀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부터 벌써 연애 편지도 서로 주고받고 뭐 그렇게 한다니까 북한이나 우리나 참 그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윤리라든가 이 도덕의 관점, 어떤 것을 연애라고 부르고 어떤 것을 바람직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수적이냐. 굉장히 특히 여성의 성을 억압한다라는 점에서 약간 청교도적인 기독교하고 비슷한 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청교도적인 기독교하고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청교도적인 기독교들의 이렇게 사상은 실제로 이렇게 여성의 성을 굉장히 억압을 함과 동시에 남성의 성도 억압합니다. 근본적으로 자녀 생산을 제외하고는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가르치는 데 비해 가지고 북한에서의 이 연애관은요.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의 목적이 뭐냐? 북한에서 기독교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북한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은 언제나 삼각관계입니다. 소냐랭이라고 하는 인류학자가 북한 사람들의 연애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되게 재밌는 이 분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연애는 삼각관계다라는 거죠. 기독교식의 연애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기독교도들도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안에 하나 돼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제일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항상 교회 오빠 아니면 교회 동생을 찾아요. 같이 신앙이 같은 사람, 믿음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 나와 정치색이 같고 나와 종교색이 같고 이러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가 나와 정치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그리고 믿는 신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쉽게 사랑을 포기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결국은 충돌하고 갈등을 겪다가 헤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러한 형식을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정당도 선택할 수 있지만 북한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은 노동당 그리고 신은 수령님. 그러니까 믿음이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사랑의 형식 자체가 그야말로 김일성 수령님 안에 하나 되어라고 하는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거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다른 거죠. 이러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과연 연애시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게 제가 참 이제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한의 연애시와 북한의 연애시를 조금씩 비교를 한번 해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북한의 연애. 일단 남한의 연애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도 연애시라고 하는 걸 쓴 적이 있었어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가지고서 연애시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로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고한우의 암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네, 고한우의 앞년 들었습니다. 아, 듣기 좋군요. 자, 연애시 그러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들이 있죠. 그리워하는 사람에 관한 시 또는 그리움에 관한 시. 그래서 그리울 연자를 써서 연애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만해 선생의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라고 할 때 이 기루다라는 말이 바로 그립다라는 말이죠. 예, 그립다. 예. 기룬 것은 다 님이다. 맞습니다. 그리운 건 다 님이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온갖 그리운 것들이 연애시의 형식으로 다가오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리운 게 애인이니까. 예, 그래서, 연애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연애시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예, 전 문자 그대로 사랑에 관한 시를 썼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애에 관한 시. 예, 이 시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연애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시예요, 솔직히. 예, 최고로 유명한 시. 아, 오늘 감기가 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가 더 안 좋은데요. 예, 그래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에 관한 간략한 정의, 노혜경. 공원길을 함께 걸었어요. 나뭇잎의 색깔이 점점 엷어지면서 햇살이 우리를 쫓아왔죠. 눈이 부시어 마주보았죠. 이야기했죠. 그대 눈 속의 이파리는 현실보다 환하다고.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나뭇잎이 아름답다고 했죠. 세상 모든 만물아 나 대신 이야기하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나 길은 끝나가고 문을 닫을 시간이 왔죠.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기 위하여 나뭇잎이 아름답다고 했죠. 예, 무슨 시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썸 타고 있는 두 남녀가 공원길을 산책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그러나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로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짝이는 햇살,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공원의 아름다운 벤치, 심지어 떨어지는 낙엽들, 저 멀리서 두런두런 걷고 있는 다른 연인들까지도 모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나 대신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남녀가 잘 안 됩니다. 뭐가 잘 안 돼. 인연이 아닌가 봐요.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지기 전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좋을까,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기 위하여 나뭇잎이 아름답다고 했죠. 자, 이거는 제가 썼지만 참 명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이 고독입니다. 고독에 관한 간략한 정의. 사람은 어떨 때 고독한가?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을 때 고독하다. 이런 얘기들이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쓴 연애시인데, 제가 쓴 연애시만 있느냐? 남이 쓴 연애시도 하나 들려드려야지 굉장히 맞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연애 시인 가운데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요즘 와가지고서는 정호승 시인의 시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 활력이 좀 떨어집니다만은 한창 때는 정말 멋진 시들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 한 편을 제가 골라봤거든요. 그 에이니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실 이 정호승, 장석주 이런 사람들이 연애시를 많이 쓰고 정호승이나 장석주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동원이 불렀던 노래들 있죠. 애인이라든가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이란다 한 편 골랐습니다. 애인이여 정호승 잠들지 말고 기차를 타라. 기차가 달려가 멈춘 그 강가 갈대숲에 버려진 은장도를 주워 정처 없는 내 가슴에 내리꽂아다오. 피에 젖어 바다가 흐느낄 때까지, 흐느끼다 수평선이 사라질 때까지. 은장도를 꽂은 채 내 싸늘한 사체 한 토막 바닷가에 던져다오. 파도에 어리는 희디흰 달빛을 물고 나는 기러기대로 나 죽어 살리니 애인이여 밤이 오면 잠들지 말고 기차를 타라. 그야말로 짜릿한
짜릿한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짜릿한 시들. 그쵸? 자, 이러한 시들 말고도 이 남한의 시인들이 쓴 시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연애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연애시를 안 쓸까? 북한 사람들 연애시 써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각관계 연애시를 써요. 어떤 삼각관계냐. 제가 북한 시인들 중에서 아마 이 시인을 따라갈 만한 서정 시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시인이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김순석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그 시인의 연애시 한 편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석의 시들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시가 아마 마지막 오솔길이라고 하는 시였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 화토뿌라 타올라라라고 하는 시입니다. 화토뿌라 타올라라 김순석. 해는 서산해지고 벌판에 푸른 연기 뒤설레이네. 오직 불타는구나 붉은 화토불, 오직 불타는구나 화토불 앞에 두 젊은이. 좋죠. 화토불 앞에 두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불타는구나 붉은 화토불, 그리고 오직 불타는구나 화토불 앞에 두 젊은이. 보라, 검은 눈이 서글서글한 수수한 처녀, 따내린 머리채가 가슴 위에 물결친다. 얼굴이 쟁반 같은 운전수 총각이 그 어깨에 건장한 손을 얹는다. 천년 묵은 황무지도 이들 앞에선 물러섰는데 아무도 한 생에 그 몇 번 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말, 뜨거운 말소리가 들리네. 가슴 울렁거리며 이들은 이 밤 처녀지에 선물하느나 자기들이 갈아엎은 그 넓은 땅에 더하여 첫사랑의 가슴 다는 흥분도, 밤에도 잘 수 없던 청춘의 먼먼 꿈까지도. 화토뿌라 세차게 타올라라. 이들이 깨끗하고 굳건하고 오래일 사랑의 첫 길을 온 들판이 다 보게, 온 들판이 다 알게. 멋지죠. 예. 이 연애시, 물론 자기의 연애시라기보다는, 지금 막 사랑에 빠지는, 첫사랑에 빠지는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축복하는 이 시에는 한 가지 숨어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청춘 남녀는 어떤 장면에서 사랑에 빠지는가. 이 두 사람은 지금 막입니다. 지금 막, 천년 묵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난 참입니다. 자기들이 갈아엎은 그 넓은 땅 앞에서 함께 노동을 하고서 그 노동의 기쁨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순석은 아주 뛰어난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슬쩍슬쩍 흘리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연애시처럼 만들었어요. 또는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엄청난 연애시를 쓰고 싶었으나 김순석이 사회주의 북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시인이었기 때문에, 작가 동맹 소속 시인이었죠. 부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시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특정 남녀의 사랑을 그 자체로 다루면 반동이고, 반드시 노동하는 청춘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수령님을 예찬하는, 그러한 사랑시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 시인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 황무지 앞에, 개간한 황무지 앞에서, 자신들이 노동의 결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이런 남녀, 이런 시를 썼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절들은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한 생에 그 몇 번 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찰력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에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그 부드러운 말, 그 뜨거운 말소리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한 번도 못 해보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탁월한 구절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슬프게도 정말 슬프게도 이 김순석은 굉장히 이렇게 부르주아지적인 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무직무자에게 성토를 당하고 숙청되어 가지고 1961년도인가 정도에 숙청되어 가지고 시는 쓰지 못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시창작분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다가 72년도인가쯤에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떴어요. 아마 시를 발표할 수 없게 된 시인의 울합병으로 세상을 떠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쓸 수 있는 연애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거는 1950년대 시거든요. 이 시가 발표된 거는 1956년 9월입니다. 1956년 9월이고 나중에 황금의 땅이라고 하는 황금의 땅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 개간을 해서 나중에 벼를 심고 밀을 심고 해서 이제 누런 곡식의 물결치는 땅이라서 황금의 땅인데요. 이 황금의 땅에 라는 시집에 나중에 실리게 되는데 56년도의 시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바로 수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주의 조국 예찬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시들도 굉장히 많이 창작이 되었고 그 가운데는 김순석의 이러한 시들처럼 정말 빼어난 시들이 있어요. 이거를 노동의 기쁨이라든가 이런 거 빼버리고 읽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말하자면 같은 일터에서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진 남녀가 화토불을 바라보면서 화토불 앞에 앉아서 사랑을 속삭이는 겁니다. 정말로 아무도 한 생에 그 몇 번 하지 못하는 부드러운 말을 속삭이는 것. 이런 연애시도 있었던 북한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애에 관한 시들을 쓰지 못해요. 연애에 관한 시만 쓰면 반동소리를 듣고요.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합니다. 실상 북한에서는 사랑을 주제로 한 좋은 시를 쓰라고 하면서도 정말 남녀간의 사랑 그 자체만 쓰게 되면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반드시 수령님의 사랑에 관해서 쓰라는 것이죠. 연애 그 자체로 묘사되는 걸 용납을 하네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시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의미 있겠죠. 198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이렇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체제의 그 건설이라든가 또는 그 체제 예찬에 복무하는 시들에 대해서 독자들이 잘 읽어주지도 않고 싫어하니까 조금 더 일상에 관한 문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런 운동도 조금 일어납니다. 소설에서는 숨은 영웅을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전에는 항일혁명투사라든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들이 많이 나오다가 또는 김일성이 주인공의 소설이 많았죠. 그러다가 공장의 일반 노동자, 무슨 연구원, 또 뭐 교사, 또 벌목공 이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그러한 소설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소설이나 시에서도 개인의 일상을 다루다가 보면 일상 속에 드러나는 서정성, 그 서정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학 작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80년대쯤 가게 되면 나름 연애시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한 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나만의 시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조건, 안정기. 제목도 사랑의 조건이에요. 자, 북한에서의 사랑의 조건은 어떤 걸까? 탓하지 않으리, 키는 늘씬하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으리, 얼굴은 번듯하지 않아도, 그대, 말주변은 비록 없어도 꾸밈새 없는 소박한 말로 내 심장 울려준다면 고백은 해서 무엇하랴 맹세해서 무엇하랴 가슴에 끓는 그대의 열정 바이튼 아래 불꽃으로 튀긴다면 탓하지 않으리 차림새는 수수해도 나무라지 않으리 화려한 뇌물은 없어도 꺼지지 않는 심장의 횃불을 들고 걸어갈 인생의 먼 길에 그 어느 한 자욱도 부끄럼 없는 영원한 동행자로 된다면. 프로포즈하는 시 같죠? 예. 못생겨도 늘씬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대요. 말도 제대로 못해도 상관없대요. 예, 화려한 예물은 없어도 옷도 못 입어도 상관없대요. 아주 멋집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심장의 횃불을 들고 걸어갈 인생의 먼 길에 그 어느 한 자욱도 부끄럼 없는 영원한 동행자로 된다면, 자, 이 말이 우리 남한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예, 갓난신고의 계절을 함께 견디며 예,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서로를 위로하고, 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이 말에는 살짝 비밀이 있습니다. 횃불이 된다. 횃불을 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횃불을 들고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 수령의 영도하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상투적인 표현이고요. 예, 함께 그대의 열정이 바이트날의 불꽃으로 튀긴다면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열심히 노동하는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는 남녀가 서로 끝없이 횃불을 높이 지켜들고 수령의 영도하에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면 네가 못생긴들 무슨 상관이고 정말 안 생긴들 무슨 상관이냐. 너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못생긴들 안 생긴들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의 연애시의 특징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 그 시는 1985년도 안정기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의 조건이고요. 지금 이 시는 1990년도 서진명의 새벽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새벽, 서진명, 풀잎에 맺힌 이슬 내리는 소리도 들릴 듯 고요한 새벽. 다만 벌 한 끝 어디선가 가까이 들리다가는 멀어지고 멀어졌다가는 다시 들리는 뜨락돌 소리. 그 소리 단잠든 마을 집집을 애도네. 애돌아 유독 한 집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네. 동음 소리에 심장의 말을 담다 짓궂게도 처녀를 찾네. 어서 나오렴 내 사랑 내 정든 사람. 그만해야 잠을 깬 처녀 서둘러 집을 나서네. 그 총각과 남몰래 만나던 버들방청과 비길 수 없는 아름번 행복이 기다리는 논벌을 향해 그 총각이 전조등 불빛으로 불러온 그 새벽빛 보고 싶어. 그 총각이 고루어 놓은 논벌에 모내는 기계의 동음 선창으로 올리고 싶어. 자, 이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요. 이제 남자가 총각이 트럭트 모는 기사라고 하는 걸 아시겠죠? 트럭트를 몰고 땅을 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처녀의 집 앞에 와가지고서 불러냅니다. 당당하게 숨어서 몰래 만나던 그 이 방뚝으로 처녀를 당당하게 새벽에 불러내어서 데리고 갑니다. 이거 우리가 개간한 땅이야.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서 수령과 당과 수령 앞에 이렇게 대단한 노동의 결실을 바쳤어. 그러니 너 나하고 사랑하자. 이 북한의 연애시 좀 이래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좀 황당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또 신청곡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제가 신청곡 찾을 틈이 없어서 제가 한 곡 골랐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요즘 같은 때 정말 들어야 되는 곡, 윤선애가 불렀던 노래 말고요,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앨범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불렀던 버시어 해방이 온다. 자유의 넋으로 살아 버시어
네, 버시어 해방이 온다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북한 사람들의 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조건이 많습니다.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서정이라고 하더라도 예, 당성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인민성이라고 하는 걸 갖춰야 됩니다. 당성, 계급성, 인민성,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당성이라고 하는 건 주제의 측면이고, 인민성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시인들처럼 시가 약간 뭐라고 할까? 비유라든가 상징 같은 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사용을 해서 얼핏 들으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귀로 들으면 굉장히 파고드는 언어. 예, 근데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정호승 씨의 애인에게 같은 시들은 굉장히 어휘가 강하죠.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 강한 어휘들이 모여가지고서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사람한테 와서 이제 팍팍 꽂히는 이런 방식으로 시를 좀 쓰는 데 비해가지고 북한의 시인들은 처음부터 리얼리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말을 쉽게 풀어서 씁니다. 예, 그렇게 쉽게 풀어서 쓰다가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 수령에 관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들은 이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귀 뜨고 못 들을 만한 시들이 눈 뜨고 못 볼 만한 시들뿐만 아니라 귀 뜨고 못 들을 만한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리움, 김일성 수령에 대한 그리움을 항상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서를 단련을 받은 시인들이라서 그런지 김일성만 살짝 숨기고 나면 수령이라는 언어만 살짝 숨기고 나면 참 괜찮은 연애시다 싶은 시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이름만 살짝 바꾸고 들으면 아주 대단한 연애시다 싶은 것들도 상당히 많죠. 자, 이런 시는 어떨까요? 이게 연애시는 아닙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석주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북한에서는 꽤 유명한 시인, 그러나 남한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인 중에 한 명인데 평범한 시를 제가 아무거나 하나 골랐거든요. 수평선 저기로 김석주. 한낮의 바다가 나는 그 청년과 바위 위에 앉아있다. 예, 바닷가라는 말입니다. 이야기보다 생각에 잠기기 좋은 때 수평선 아득히 저물어 사라지는 갈매기 나름을 쫓으며 그는 말이 없다. 여기도 한 해전엔 섬이었던 곳. 이리로 오던 그 간과한 날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내일에 대해서 조용히 이야기할 뿐. 눈시울을 쩌푸리며 바라보던 청년. 손을 들어 물 위에 뜬 섬을 짚었다. 한 해 후면 우리는 저기 간다고. 그때 오면 거기서 만나게 되리라고. 그리고 다시 두 해가 지나면 저기 간다고. 저기 수평선 멀리에 손으로 쭉 금을 걷는다. 거기는 아직 인간이 걸어서 가보지 못한 곳. 마치 고무장화를 신고 물 위를 걸어가기라도 할 듯 너무도 평범하게 이야기했다. 생략하고요. 청춘이여, 투쟁과 낭만의 시절이여. 그 모든 것을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게 저기라고. 저기로. 그는 너무도 평범하게 이야기했다. 풍랑포구 잠을 모르는 밤. 그리로 가는 길 헐지 않아도. 저기 또 저기. 그는 어김없이 가 있으리. 파도 부서지는 방파제 위에 그는 웃으며 서 있으리. 너 바다여, 천년세월 다스리던 땅을 내놓으라. 예,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낭의 구상 속에 있는 새 땅, 그 한 줌 흙과 청춘을 웃으며 바꿀 수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자, 이 시에서 당의 명령, 그다음 이 개간, 간척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정, 사랑 이런 거로 바꿔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북한의 정서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시가 다 연애시로 통일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시하고 굉장히 다른 형식으로 말이죠. 북한 사람들에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잠옷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시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요. 적어도 90년대 후반 이후 한 2000년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특히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나면 굉장히 다른 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다른 시들이 등장을 해요.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지만 북한의 시 여성시인 가운데 렴형미라고 하는 시인이 있거든요. 이 렴형미의 시들 가운데 어이 모를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어이 모를까. 이 시는 참으로 이 북한시답지 않은 시라고 제가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를 소개를 하면서 북한의 연애시 1탄은 여기서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남한과 북한의 연애시들을 몇 편 소개를 했어요. 하도 저보고 공부하듯이 그냥 진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어이 모를까? 어이 모를까? 렴형미. 갓 시집온 차대군인 광부의 새색시 빨랫감이고 냇가에 나왔네. 철삼봉 안고 도는 맑은 성천수에 남편의 작업복 활활 헹구고 싶어. 쇠돌 냄새, 땀 냄새, 연유 냄새. 벌써 코에 익은 남편의 채취에 새색시는 방글의 웃음을 짓네. 굴착기 바가지 휘두르는 그 모습 금시 보는 듯. 그의 주먹은 정말 크기도 하지. 한 줌의 돌산을 와락 거머쥐며 대형 자동차의 공깃돌 마냥 실어버리지. 그 한 줌이 16톤이라니 참말 팔뚝힘도 굉장한가 봐. 처음 선보던 그 여름밤 한 팔로 잉큼 나를 껴안고 철삼봉 빗긴 여기 성천수 첨벙첨벙 걸어갔지. 토닥토닥 두드리던 빨래망치 둥둥 떠가는 줄도 모르고 새색시는 님 생각 옴해 빠졌네. 에그머니 내 정신 좀 봐. 성천수는 어이 모를까 안 하는 척 하면서도 제일 빠지는 것이 여인네들 남편 생각인 줄을. 어이 그걸 모르고 새색시 흥을 깨쳐넣는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섹시한 시죠. 노동하는 남편이 그 굴착기를 그야말로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한 번에 16톤씩 이렇게 바위돌을 집어가지고선 옮기고 하는 이 노동자 남편입니다. 이 노동자 남편인데 그 노동자 남편을 예찬하면서도 동시에 그 노동자 남편과의 첫날 밤 그리고 밤들을 상상하면서 새색시가 넋을 놓고 있다가 빨래방망이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귀엽게 쓴 연애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들이 요즘 북한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건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조짐이 아닐까 싶어요. 명백하게 앞에 제가 들려드렸던 시들은 겉으로는 연애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당과 그리고 그 당이 요구하는 노동의 결실이 두 사람을 엮어주는 사랑의 열쇠입니다. 함께 노동하는 남녀라야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강요를 깔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염형미의 시에 이르르면 그냥 선봐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노동자인 거예요. 여기에 드러나 있는 당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처녀가 농촌 총각 또는 이 인텔리 처녀가 이 인텔리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데 여하튼 노동자 남자와 결합하는 당의 방침에 관한 이야기가 깔려있다라는 것뿐이지 그냥 일종의 연애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연애시. 물론 노동하는 팔뚝을 찬양하고 이게 노동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하는 그런 배경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은 어디까지나 배경으로만 깔려 있고 시는 정말 제대로 된 연애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렴형미라고 하는 시인이 북한에서 정말 뛰어난 시인입니다. 예, 정말 뛰어난 시인이기는 하는데 그 밖에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인들을 보면요, 김정일 찬미가를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압력 속에서도 김정은에 관한 찬미가는 왕년에 뭐라고 할까요? 왕년에 김일성이라든가 또는 김정일에 관한 찬미가를 적당히 뺏겨놓고요. 예, 최근 들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들려주고 있는 시인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라는 조짐은 보입니다. 예, 천천히 시들을 소개를 하기로 하죠. 자, 이
마지막 곡을 들으면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은아빠님께서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노혜경의 그 엽새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별로 옆으로 새지를 않았군요. 여러분 저는 내일 만나뵐게요. 처음 보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잖아.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이 내다. 그런 그댈 위해서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